요거는 85%가 대출됐어요. 85%요? 네, 그리고 잘 나오면 90%가 대출돼요. 와. 그리고 보증금까지 해소하면 네.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임대를 먼저 맞추고 매도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이미 저 두 호실로만 거의 원금을 다 회수한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부자이카님.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아, 오늘요? 오늘 그 시흥 상가에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 상가는 예전에 신탁공매로 낙찰받은 상가인데요. 이 상가 좀 소개 좀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상가는 왜 신탁공매로 나온 거예요? 아, 이 상가가 미분양된 거예요. 보통 그 신탁공매라는 그 파는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미분양돼가지고 신탁공매로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미분양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상가가 1층하고 2층, 3층 70% 정도 미분양돼 있었어요. 기간은 얼마 동안 그럼 미분양이 돼 있어요? 그래도 한 4, 5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는 감정가가 얼마에 나왔던 거예요? 저희들이 낙찰받은 물건으로 이야기를 하면 9억 한 4천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낙찰은 뭐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미분양돼가지고 신탁구매로 나온 애들은요, 한 절반값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와, 절반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절반 가격인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 경매를 시도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동산을 상가를 살 때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개소에 사잖아요. 네. 그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신탁공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렵구나.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아. 특징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상가 자체가 금리가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사기에 부담스러워했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일단 반값이 됐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 상가의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 뒤쪽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아파트가 있어요. 보면 이 상가 주변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배우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 수요라고 해요. 상가를 이용하는 배우 세대가 약 한 4,5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 세대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내후년 정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 수요가 한 3,800세대에서 약 8,000세대 이상 이 상가를 이용하는 배우 수요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옆에 상가들은 진짜 학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게 딱 그 배우 세대가 딱 있으니까 학원이 그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학원이 민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미반영은 됐지만 이 학원 용도로 낙찰을 받게 되면 좋은 상가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어떤 호실을 또 네.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가시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보니까 네. 그 압류 보면은 교통과가 있던데 네. 그거는 어떤 경우에 교통과가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 네. 교통 유발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도로나 여러 가지 같이 이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같이 세금을 좀 나눠서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교통 유발 분담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부자이커님이 네. 하신 데는 어디 호실인가요? 일단 가보실까요? 네. 네. 깨끗하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 3층을 네. 신탁구매로 낙찰받았어요. 1층은 우리가 밥 먹는 음식점, 네, 아니, 카페가 카페. 많고, 네. 그리고 학원은 보통 이제 3층에 네. 많이 있는데, 그 학원이 많이 있고 운영이 잘 되는 3층을 낙찰받았죠. 관리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낙찰 받을 때도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가를 볼 때 밖에서만 보고, 네. 상가가 비어있네? 뭐 혹시 문제 있지 않나? 라고 내부를 잘 들어보지 않아요. 네, 그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를 들어보면 이런 애들이 특히 미분양됐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낙찰을 받으면 건물이 노후돼서 들어가는 돈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잘 고르면 일석이조가 아니고 3, 4조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반값이고 네. 관리하는 데 문제 없고 그다음에 관리를 향후에 들어갈 때도 돈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좋죠. 엘리베이터도 완전 새 겁니다.
이 건물은 그러면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거 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4층에서만 학원으로 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층, 2층, 1층이 다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3층을 낙찰받았고, 지금 3층은 학원으로 지금 운영 중이에요. 이미 이제 운영 시작. 그럼요. 낙찰받고 나서 바로 와. 임대놨어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3층에 올라왔는데요. 이 3층 통으로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3층은 뭐 301, 302, 303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301, 302는 저기 보시면 학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단은 나갔어요. 이런 신탁공매를 낙찰받은 명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명도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임대만 맞추면 되고 지금 계속 문의는 있는 상태예요. 부자익군님, 근데 네네. 등기부 등본에 채권 최고액 1,000만 원 있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 그거는 이 대출을 받을 때 좀 방식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우리가 근저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 대출 받는 방식이 있고, 네. 신탁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대출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신탁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이 많이 나와요. 거의 한 일반 근저당보다 10% 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다만 신탁담보대출로 받으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자를 안 내면 신탁공매로 나와요. 그래서 신탁공매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많이 입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권 회수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1,000만 원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자를 안 내면 신탁공매가 아니고 경매로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신탁공매로 네네네. 물건들 이제 낙찰 받으면은 그 물건에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나요? 요거는 85%까지 대출됐어요. 85%요? 네, 그리고 잘 나오면 90%까지 대출돼요. 와. 그리고 보증금까지 회수하면 네.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싸게 나오고 네. 레버리지도 엄청 일으킬 수 네네네. 있으면 대박인데요? 어. 안에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어. 근데 대표님, 이건 여기 보면은 뭐가 있는데? 이게 그 상가를 낙찰받을 때 이 네. 사람들이 기존에 관리비를 못 낸 게 있었어요. 관리비로 안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관리비를 못 냈을 때, 네. 우리가 대신 내주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사님들이 네.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 상가 여기 쓰는 사람들이 쓴 거는 이 사람들이 내는 거고, 전체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 있는 공용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낙찰자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원래 이 사람들이 냈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신 갚아줬고, 지금 이제 기존에 여기 계셨던 분들한테 다시 받아내려고 저희들이 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 정도면 금액이 좀 상당한가요? 한 몇 천만 원 되는데요. 와, 관리비 몇 천만 원을 그럼 일단 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와, 이제 안에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여기 그럼 몇 평이에요? 되게 요게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크기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용 면적 한 25평 정도 돼요. 크다. 와. 그럼 여기는 임차인을 또 구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임차인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 가서 그냥 구하면 되나요? 그럼요. 여기도 이 근처 자체가 학원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그 301, 302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총 세 호수거든요. 2호 같은 경우도 중개소에 통해 가지고 임차를 바로 놨고 여기도 지금 임차인이 지금 학원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를 찾고 있고 지금 몇 번은 같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얼마 정도의 임차를 맞추실 계획이세요? 저기 지금 301, 302호 같은 경우는요, 임대료가 250만 원 두 개에서 하고 있고, 이거 호수 하나는 지금 임대료 한 130만 원 정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임장할 때 좀 특별히 봐야 되는 게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실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들은 일단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매로 진행했냐, 공매로 진행했냐, 신탁공매로 진행했냐 중요한데,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중개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이 컨설팅 하려고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개소 가면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가가지고 임대, 논대 가서 내가 이 물건을 좀 보러 왔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잘 알려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시기 전에 먼저 지도를 보는 게 좋아요. 손품을 먼저 해라. 그렇죠. 당연하죠. 손품으로 90%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봤을 때 저기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 저게 3,000세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가서 우리가 세대수를 다 세보든가 뭐 몇 동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문을 다 두들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게 요즘 인터넷 정보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지금 이제 그 학원이 다 운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학원은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이 지금 차고 있는 건지 아니 운영되다가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로드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 이거 완전 꿀팁인데. 네, 로드뷰를 보면요. 네. 그 로드뷰 차가 지나가면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찍어요. 네네네. 그러면 10년 전부터 여기를 찍었으면 10년 전부터 이 상가에 대한 오. 과거 이력이 있어요. 저기 차 있는 상가를 보면 5년 전에는 다 공실이었는데 3년 전에는 찼어요. 두 개 네. 차고 1년 전에 다 찼다고 하면 어때요? 저기는 그래도 최소 1, 2년 더 하는 거네요.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학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기 다 찼으니까 이리 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수요까지 할 수 있어요. 오, 그런 식으로 로드맵으로 이제 수요 예측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와, 이거 좀 완전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세대수 파악하고 이 상가가 잘 되는지 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로드뷰를 통해서 이 저기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공실로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공실이 차가는 건지 네. 확인하면 공실이 이제 차서 없어졌다 라고 하면 여기도 공실이지만 어때요? 여기로 임차인들을 충분히 임대 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예측할 수 있죠. 그게 정확히 맞았고 낙찰 받자마자 계약하는 순간 바로 임차를 났어요. 부자이크님, 그러면 사실 투자에서는 탈출 전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들어오신 거예요? 요거는 낙찰 받고 임대 놓자마자 바로 매매를 내놨어요. 목표는 이제 몇 달 안에 요거를 파는 거 네.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네. 좀 많이 부과되지 않나요?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많이 부과되는데요. 네.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법인으로 낙찰받았어요. 법인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 개념인 거고 만약에 일반 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이 상가도 매매사업자가 있어요. 매매사업자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로 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월세도 잘 나오고 근데 제가 일반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가지고 계시면 괜찮죠. 왜냐면 전체를 5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저기가 250만 원, 여기가 이제 130만 원이니까 월세가 약 한 38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자 빼고 해도 월세가 150에서 200 정도 이게 남아요. 남고 상가는 월세가 잘 나오고 잘 찾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들이 관리 다 하고 월세를 거의 따박따박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임차인들은 상가를 운영한 다음에 이 상가를 또 다른 임차인한테 팔거든요. 팔 때 권리금이 발생을 해요. 네. 그 권리금을 보호받으려고 하면 월세를 줘야 돼요. 소유주에게. 아, 그럼 부자이크님, 여기 얼마에 지금 매매를 내놓으신 건가요? 네. 저기를 지금 4억 6천만 원에 이제 매도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그 정도 가격에 비례해서 매도하려고 진행 중이에요. 다만 여기는 이제 임대를 먼저 맞추고 매도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이미 저 두 호실로만 거의 원금을 다 회수한 그쵸. 건가요? 그러니까 상가가 좋은 점이 뭐냐면 3층 한 층을 받았는데 지금 호수가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 놓고 원금 회수하고 싶으시면 월세 좀 받다가 그냥 바로 팔아버려도 네. 쪼개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아, 네. 많은 분들이 내가 투자했을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금리 올라와서 제가 대출 이자 못 갚을까 봐. 네. 그런 이제 걱정이 있을 때는 아예 쪼개가지고 그 대출 금만큼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묶어서 그렇죠. 네, 봤는데 네, 팔 네. 때는 쪼개서 팔 수 있으니까. 네, 쪼개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만 팔아도 대출금은 거의 다 해제하고 여기는 꽁으로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막 댓글에 분명히 아, 무슨 지금 상황에 음. 무슨 공매 경매 하냐, 뭐 네네네. 지금 부동산 이런 데 망한다, 뭐 이런 댓글이 네네네. 달릴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망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왜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되지. 네.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이 상승할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은행에서 우리 대출 받는 기준이 되는데 그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자가 내려가면 또 부동산 산단 말이에요. 그럼 사면 또 부동산이 사고 팔리고 되겠죠. 그럼 순환이 돼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신축급에 그리고 학원이 맞춰져 있고 배우 세대가 빵빵하고 이런 데는 팔린다는 거죠. 자, 오늘 물건은요 잘 보셨죠? 자, 배우 세대가 굉장히 빵빵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중학교가 또 들어오고요. 이 입지 좋고 그리고 바로 매매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 상가는요 지금 부자이커 스쿨에서 수강생분들이 이제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이 상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가를 안전하게 입찰하고 낙찰을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자이커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부동산 경매와 그리고 공매 그리고 신탁 공매 상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찾는지 이런 정보를 라이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6시에 일어나는 습관과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키워보시려고 하면요 아침 6시 부자이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